우리는 추석 연휴지만 미국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9월의 한 까만 날, 그냥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오늘도 이제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진짜 밤새도록 거의 사춘기 중2병 걸린 학생 마냥 질풍노도 내지는 아노미의 상태로 막 널뛰기를 하다가 다우는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K증시 입장에서도 당일 개장이 항상 그날 새벽 뉴욕 증시 마감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다가 그중에서 특히 나스닥 지수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게 우리 K증시죠. 그럼 그 나스닥에서 또 가장 시총 비중이 큰 게 애플하고 테슬라, 이 두 가지가 제일 신경 쓰이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 테슬라하고 애플 둘 다 하락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증시 에코프로급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엘버말 역시 오늘도 추가 하락을 했고요. 여기는 진짜 장기 지금 하락 추세인데 요즘 들어서 거의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리튬 가격 하락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데다가 또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계속 투매에 시달리니까 당연히 2차 전지하고 그 소재 만드는 기업들도 영향이 뭐 간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테슬라의 경우는 이번 주 내일이 정말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매일 처맞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매일매일 악재가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어제는 뭐 들었다시피 유럽연합이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아직 그 준비가 미흡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어 오니까 이거 이제 견제한답시고 보조금 먹는 하마 왕서방한테 페널티를 매기겠다고 이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제 유럽연합에서 이 테슬라도 LFP 배터리 장착 모델의 경우는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그럼 테슬라도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애플 아이폰도 사실상 중국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중국 그 폭스콘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하여간 이제 어저께는 이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도이체방크의 애널리스트 엠마뉴엘 로스너라고, 이름이 왜 이렇게 에로틱하지? 하여튼 엠마뉴엘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그런데, 하여간 이 양반이 테슬라 3분기 생산량 및 인도 대수가 당초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보니까 기존 컨센서스가 45만 5천 대였는데 이 도이체방크 이 양반은 40만 대로 제시를 했으니까 거의 10% 넘게 후려쳐버린 거죠. 그래서 근거가 뭔가 봤더니 최근 테슬라 경영진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기가팩토리하고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둘 다 생산량 확대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향후 2년간 제한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내년 2024년 인도 대수 전망치도 기존 컨센서스 230만 대에서 역시 한 10% 정도 뺀 210만 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목표가 역시 기존 $300에서 이번에 $285로 깎아버렸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전기차만의 문제인지 전체 자동차 판매가 다 위축될 조짐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또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 할부이자도 올라가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가 위축될 조짐이 있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를 보통 신발에다 비유하기도 하는 그 정도의 이제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신발 얘기 나온 김에 나이키 실적이 또 실적 악화 경고 등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즈 증권은 나이키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홀드, 즉 보유 의견으로 다운그레이드하고 목표가도 기존 $140에서 $100로 완전히 후려쳐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이키 전체 매출에서 14%를 차지하는 중국의 소비 둔화,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미 유통협회 NRF에 따르면은 미국 내 매장 절도 사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이미 작년에만 그 전년 대비 20% 늘어난 이 절도가 특히 이제 서부 대도심,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의 경우는 작년 증가세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해가지고 2021년 절도로 인한 손실액이 $939억, 작년 2022년에 $1121억 이어서 올해도 역대급의 루팅, 즉 절도와 약탈로 인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작년 $1121억도 우리 돈으로 151조인데 올해는 이거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네요. 근데 이제 절도 자체로 인한 피해도 물론 있지만, 그럼 이제 유통 소매 업체들이 그 루팅이라고 하는 약탈이 수시로 발생할 거에 대비해가지고 상품의 재고를 거의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않는 이런 것도 이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생산량 감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에 네일뉴스에서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950 미만의 도둑질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9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인데 그럼 4명이 어디 이제 백화점 매장 들어가지고 한 $3,000짜리 명품 가방을 이제 세비면은 4명이잖아. 1인당 나눴을 때 한 사람당 $7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도죄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이 근데 만들어진 취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생계형 절도범들이 과도하게 처벌받고 또 이제 한번 사람이 감옥 갔다 오면은 이제 전과자 돼가지고 계속 뒷골목 인생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정말로 그 사람들 위한 법이 맞나요? 이게 인권이고 이게 서민 우대 정책인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한도를 $950 너무 높다. 그래서 $400로 낮추는 그 법안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청했는데 그러려면 또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 이상 동의를 또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캘리포니아 편의점 주인이 또 화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진열대에다가 뭐 허쉬 초콜릿부터 껌, 프레첼 과자 이런 것까지 전부 프라이스 태그를 $951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950까지는 절도죄를 처벌 안 받고 면제해 주니까 $951부터는 이제 처벌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훔쳐가지 마라. 이거는 이제 처벌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951라고 가격표 다 적어놓고 대신 정상적인 손님들한테는 제값에 살 수 있는 쿠폰을 준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센지랄입니까? 아 캘리포니아 주림이 뭐 이런 거였습니까?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영상은 구독자분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급 정보 더하기 먹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 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먹으러 갈게요. 하여간 오늘 새벽 뉴욕 증시를 이제 3글자로 줄이면 혼조세. 그러니까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말 그대로 혼란스럽게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여가지고 엉켜서 마감을 한 건데요. 그 중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업황을 공유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창립이 1978년도고 거의 그때부터 상당 기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막 호령하다가 마침내 우리 K 반도체 기업들한테 따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실적이 이제 중요했던 이유가 진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 즉 재고 감소 사이클이 끝나가는 정황이 들어있냐 이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실적을 딱 까보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1 31센트 순손실, 다음 어저스티드 즉 조정 기준으로 마이너스 $1 7센트 나와가지고 월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 15센트 순손실과 붙었을 때 뭐 겨우 판정승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 내용은 조금 잡스러웠던, 그래서 좀 더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여전히 40% 부진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4%대 급락 나오면서 그나마 하루 종일 기대했었던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는데요. 마침 우리 삼성전자도 다음 주 이제 프리어닝, 즉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K 증시가 열렸으면 개장부터 이 마이크론 실적 실망 여파로 이제 외국인들한테 또 공매도 찜질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정말 추석이라 조상떡으로 그걸 면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밤 미국에서는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94를 돌파하면서 진짜로 $100 고지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사우디가 추가 감산 발표한 이후로 정말 노빠꾸로 계속 한 달째 상승이 이어지다가 지난주 들어가지고 연준 FMC에서 예상외로 좀 연준이 강단 있게 긴축을 밀어붙일 것 같으니까 야 이러면 이거 미국부터 전 세계 올해 GDP 성장률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가도 같이 조정받는 듯 하다가 간밤에 개같이 부활했습니다. 이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은 게 바로 미 국채금리인데 10년물 기준으로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인 2007년 10월 고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4.6%대로, 이걸 이제 정말 그 사람의 혈압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그 200 넘어간 거야, 혈압이. 정말 위험 수준이죠. 근데 월가에서는 이걸 이제 유가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절대 풀 수가 없다, 이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의 친정인 시티그룹 리서치에서는 현재 글로벌 증시가 빨리 적응하면 할수록 좋은 현실, 즉 부정하면 할수록 지만 힘든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준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내년 금리 인하, 이게 지금 예상처럼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적응하고 순응할수록 올해 남은 기간 떨줍을 했다가 내년에 올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는 인공지능 AI랑 전기차 테마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활약이 좀 덜했던, 뜸했던 중소형주의 기회가 더 크게 올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미국은 9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년 2024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장 그럴 경우 미국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 주급 월급 다 밀리는 거고, 증시에서 또 큰 악재는 일단 연기금들이 투자 집행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수급상 악재에다가 이제 경제 지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방산주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언 같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미국 정부나 이제 국방부에서 기존 구매한 무기도 결제를 안 해줘. 그리고 또 신규 발주도 다 연기되기 때문에 실적에도 주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이런 와중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달래주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나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 다름 아닌 바로 모간 스탠리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시에는 연준 금리 인상이 제일 먼저 멈춰버릴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우리 K증시는 이제 장장 5박 6일에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가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이제 매물 맞을 것 다 쳐맞고, 대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반등 시작되면서 우리 10월 첫 개장일이자 추석 이후 첫 거래일인 10월 3일 새벽에 미국이 딱 급등으로 마감을 해주면 이게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죠. 근데 반대로 이번 주에 어설프게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음 주에 또 쥐어 터지면서 마치 우리 추석 연휴에서 복귀하는 수요일 새벽에 왕창 빠졌다, 그럼 이제 그날 개장부터 또 힘들어지는 거죠. 뭐 하여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는 쉬지 않는 그 도로공사 직원분들의 마인드로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정보 민주화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도 좀 했으니까 먹으러 가죠. 런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삼각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각지가 진짜 교통의 요지거든요. 여기 저 광화문에서 오는 차, 한강다리에서 오는 차, 동쪽 서쪽 지금 다 만나는 곳이 삼각지인데, 여기 또 맛집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용화대라고 하는 일명, 그게 들어오기 전부터 삼각지에 맛집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삼각지에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대구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 이 건너편에 보면은 무슨 생태라는 집이 있었는데, 원래 삼각지 대구탕 골목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구탕은 대놓고 이제 동태니까 그걸 먹을 때 우리 집은 생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걸 씁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고급집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구청 단속에 걸렸는데 생태가 아니었던 거야. 거기도 동태였던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동안 속았냐 하면은 그 동태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녹이는 방법이 있대. 그렇게 하면은 그 대구 살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생태랑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 문 닫고 새로운 집이 이제 그 자리에 똑같이 생겼는데 메뉴는 또 똑같은 것 같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여기 삼각지의 명물 평양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돌, 아롱사태 뭐 이제 이런 거 파는데, 저는 여기가 너무 깔끔해서 좀 무맛이랄까? 약간 이 곱창, 저 내장 이런 쪽은 약간 그 발냄새가 좀 나야지 이게 풍미가 있는데, 저긴 너무 깔끔해. 잡냄새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기 이제 드디어 삼각지에 대구탕 골목이 있습니다. 저 앞에 이제 원조 원대구탕 있고 자원대구탕 있는데, 저는 이제 자원대구탕 다니거든요. 물론 이제 두 집 다 맛은 비슷한데 이 자원대구탕이 조금 더 약간 얼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원 대구탕, 저기가 이제 뭐 보통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원대구탕이 원조다. 그 전에 원래 이 원대구탕 자리에서 자원대구탕이 영업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들은 거예요. 저기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저기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옆에 와서 차린 게 자원대구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조인 거지, 할머니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옆집보다는 조금 한산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구탕이 나왔는데요. 이 맛의 비결은 역시 센 불. 거의 원전 수준이야. 불의 세기가 센 불에다가 빨리 육수를 해야 맛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동치미, 어떨 때는 약간 슬러시일 때도 있는데, 이게 식당 동치미가 원래 사이다 넣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이 풍미를 당할 수가 없어. 자, 지금 대구탕 끓고 있는데, 이제 대구탕은 아시다시피 딱 뚜껑 열자마자 바로 콩나물을 하고 미나리, 야채부터 먹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질겨집니다. 저는 이제 항상 뭔가 뜨거운 거, 매운 거를 먹을 때는 이렇게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와서, 이게 또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또 피부가 노폐물이 쌓일 그런 겨를이 없어요. 사실 어제 이제 제가 한잔 했기 때문에 해장 겸 해가지고 오늘 아점저로 저녁에 이 대구탕을 먹으러 온 건데요. 저는 술 먹은 다음날 오전에 절대 해장국 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어차피 건강이라는 건 각자 다 자기만의 신념과 정보에 따라서 이제 알아서 하기 마련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술 먹은 다음날 그 위 점막이 막 충혈돼 있고 막 염증도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막 뜨거운 막 콩나물 해장국 이런 걸 때려 넣는다, 이게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말씀드린 순간 대구탕이 드디어 끓고 있습니다. 미나리부터 먼저 먹고 콩나물하고 야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하고 대구 순서를 먹을 건데, 보시다시피 대구탕 14,000원, 그 다음에 지리도 가격은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처음 제가 왔을 때 대구탕 1인분에 6,000원 시절이었는데 벌써 2.2배 정도가 올랐네요. 사실 이 대구탕 골목 들어서면은 바닥에 물이 항상 흥건하게 저렇게 고여 있거든요. 저게 처음에는 솔직히 좀 보기 싫었었는데, 이게 이제 대구를 씻은 물을 밖에다 이렇게 휙 끼얹어가지고 약간 손님들로 하여금 지나갈 때 생각나게 하는 거지. 이 물 바닥에 고여 있는 거 보니까 대구 또 씻었나 보다, 여기 대구탕 골목이 이제 맞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조선해? 역시 동치미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 또 제 나름대로 지키는 그 어떤 식사 순서 요법이라는 게 있는 게, 항상 저는 이제 채소, 야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서로 먹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거 치고는 몸이 너무 성인병 체형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일단 동치미 먹고 그 다음에 미나리도 건져 먹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이제 어제 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건너뛰려고 했는데, 또 이게 소주 한 잔을 안 할 수가 없는 메뉴잖아요, 대구탕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해장술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해장술에 대해서 야, 그거 거의 알코올 중독자 아니냐.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은 그 전날 술 왕창 많이 먹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시원한 물이 먹고 싶잖아. 그 형님은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대. 그래서 술 먹고 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가지고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원샷 해버려.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알코올 중독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해장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술 먹은 다음날 아주 소량의 음주는 몸에 남아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이것도 저도 주워 들은 거지만 그걸 이제 믿고 있거든요. 소주 한 잔을 일단 먹어볼게요. 여기 참이슬 한 병만 주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참이슬 팝니다. 자, 드디어 이제 소주를 한 잔 더 걸쳐보겠는데, 분명히 이거는 저는 어떤 그 치유의 목적으로 먹는 겁니다. 몸에 남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양손잡이다 보니까 항상 그 양손으로 급하게 식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 소주를 마실 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절대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노터치 원샷을 겁니다. 터치리스 샷으로. 실패를 했네요. 아까 소리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평소처럼 실력 발휘가 안 되네. 이거 따라가지고 이번에는 손으로 잡고 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밥 한 덩어리를 넣고 거기다가 뜨거운 국물을 넣어가지고 국물도 좀 식히면서 또 밥을 약간 불려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보글보글 계속 끓고 있는데 끓여가면서 지금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먹는 모습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먹으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국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깻잎머리와 함께 국물을 막 흡입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나트륨 아니겠어요? 그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 뭐 고혈압의 원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 독일, 미국 이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짜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트륨 자체가 뭐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체질에 맞게 소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하루에 나트륨 권장량 뭐 이거에 너무 이제 신경 쓰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이제 위를 자극할 정도로 막 짠 그런 건 안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소금이 많으면 어차피 배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액상과당이나 당분이 많은 게 문제지 글쎄요 나트륨이 그렇게 건강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야 너 인체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암세포가 안 자라는 데가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온몸에 하다못해 혓바닥에도 설암이라는 게 있고 피부에 피부암도 있고 한데 인체에 암세포가 안 생기는 곳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바로 심장이라는 거야. 왜? 심장에는 피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피가 엄청 짜대. 그러니까 그 염분 때문에 암세포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문과충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런 좋은 정보가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트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국물을 흡입하게 됐다. 바로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볶음밥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에 요거를 꼭 먹어줘야 이게 또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강 식사 순서 요법으로다가 네, 야채,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제 다 때리는데요. 조금 누릇하게 익어가지고 누룽지가 돼야 이게 맛있는데 근데 또 이게 탄수화물 탄 게 또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조심하긴 하는데 적정한 이제 수준을 맞추면 되겠죠. 오늘 진짜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 또 지금 소주를 반병 정도 먹어버렸는데요. 그럼 이제 내일도 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절대 아침에 혹은 오전에 해장국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먹느냐? 따뜻한 물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엇국이나 콩나물 해장국 같은 게 뭐 당연히 거기 해장 성분 아스파라긴 뭐 성분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콩나물국으로 해장할 정도로의 아스파라긴산을 섭취하려면 진짜 콩나물 갈아가지고 거의 드럼통을 하나 정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위에 자극을 적게 해주는 그냥 따뜻한 물을 하루 종일 먹으면서 해장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서 온갖 영양분 여기에는 이제 나트륨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섭취를 해주는 거죠. 드디어 이제 깻잎머리가 완성되면서 이제 오늘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온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 흠뻑 젖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것도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먹다 보면은 매듭이 한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이제 턱이 약간 비대칭이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삼각지 대구탕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볶음밥 때려 먹고 저는 집으로 가서 또 유튜브를 열심히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